안녕하세요. 금방 사회자님께 소개를 받은 샤론 로즈 마스터 김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초뷰카 시대의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초뷰카 시대 애터미 이런 책의 제목이죠.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사실 제가 이 초뷰카 강의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이 책 제가 이렇게 표지를 벗겼거든요. 이 책인데 마치 대학 교재 같아요. 이 책이. 그런데 이 책을 사놓고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쵸? 혹시 읽으신 분 있으세요? 네, 이 책을 완독하신 분? 네, 아마 그분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사업하다가 보면은 책 읽기 굉장히 어렵고 또 책의 내용이 쉬운 말로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지? 할 정도로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초급화 이 책을 갖다가 읽고 그다음에 레포트도 쓰고 발표하는 그런 어떤 일기생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갔더니 모든 분들이 리더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많으시면 40대 초반.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름 뜨거울 때 3주 동안 월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책을 계속 공부하고 발표하고 그런 시간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던 책이 무엇을 말하는구나, 무엇을 좀 제시하고 싶었고 왜 애터미에서 이거를 강조하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운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 책은 그때 윤정구 박사님도 또 박광일 회장님께서도 함께 하셨는데 이 책이 사실 애터미의 100억짜리 광고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우스운 말로 다른 타 회사들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애터미의 성장 비결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애터미인들은 이 100억짜리 광고물을 너무나 등한시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좀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한 초급과 시대였고요.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센터 한 4군데 정도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먼저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운 애텀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책을 다 하지 못하고요. 이게 2부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부 먼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2부를 할 건데 1부만 먼저 들어보셔도요. 굉장히 쉽고 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100년을 가겠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비카 시대의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 이런 제목으로 지금 책에 되어 있는데 1부는 공익기업, 또 2부에는 애터미가 실현하는 공익기업, 3부는 100년 기업을 향한 애터미의 여정인데요. 오늘 1부하고 2부, 3부는 합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뷰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VUCA, 뷰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뷰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뷰카는, 그냥 약자예요, 약자. 앞에 VUCA라는 약자인데 이게 지금 현 시대가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변동성, 그걸 확인할 수 없고 또 불확실하다, 또 복잡하다, 또 모호성이 있다 해서 그 앞자들을 따가지고 뷰카라고 했는데 앞에 초자는 또 뛰어넘을 초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애터미가 과연 공익 기업으로 지속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공익 기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공익 기업이라는 용어를 한 1000번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시면
공익기업, 애터미는 공익기업이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엄청난 많이 이렇게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사실 실제로 소비자분이나 조금 뭔가를 좀 시대를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공익기업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는 공익기업이야 이렇게만 말을 해도 정말 저희가 대학원 수준의 그런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윤정구 박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윤정구 박사님께서는 저희 굿모닝 애터미에 꿈의 대화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정구 박사님께서 저희 애터미에 대해서 담화를 하시고, 아, 이 회사에 무엇인가 있구나 하고는 거의 코로나 기간 2, 3년 동안에 이 책을 쓰셨는데, 계속 애터미 회사에 와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100억짜리 광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윤정구 박사님은 이화여대의 그 인사조직학과 교수님이세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경제 전문가로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책을 쓰실 때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회사가 애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부각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초뷰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기업이라는 게 경영하는 방식이 옛날하고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점점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정당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정당성. 근데 이 정당성이라는 게 뭐 기존의 회사의 그런 매출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경제 용어로 외재성이라고 해요. 외재성. 근데 이 외재성이 애터미는 그동안에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재성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외재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가 그렇게도 남들이 싫어하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던 이 네트워크 산업을 정말 긍정적인 외재성으로 바꿔준 놀라운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재성이 애터미에 왜 긍정적인 외재성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그 답이 이 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애터미도 이렇게 정당성이나 이 외재성이 확보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한 회사가 이 회사야 이런 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기업을 공익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100년을 갈 수 있다라는 ING거든요. 그래서 이 ING에서 지금까지 애터미가 잘해왔던 부분하고 앞으로는 100년을 가기 위해서 ING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시도 해주는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애터미는 사업에 대한 어떤 유통업,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유통업이잖아요. 기존의 그 유통업에서 조금 뭐 1등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애터미만이 가진 어떤 존재 우위, 그걸 통해서 이 애터미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의 1등인데 그걸 더 지나서 애터미만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생태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각각의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이런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고통을 치유해서 함께 공생, 공존, 공영하는데 영향을 주겠다. 이런 기업이 초뷰카 시대에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기업이 애터미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먼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외재성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윤정구 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을 쓰기 전에도 또 이 책을 쓰면서도
타 기업들, 뭐, 같은 업종의 네트워크 회사도 가보셨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굴지의 유명한 그런 기업들도 가보면, 그 딱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기업에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딱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냥 정말 이렇게 뭔가 막 깔끔하게 해놓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애터미에 이렇게 들어서는 순간 또 박광희 회장님과 대화를 하고 많은 이렇게 리더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너무나 이 회사에 따뜻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 외제성이 너무나 긍정적인 외제성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진정성이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저희도 뭐 어디 센터에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처음에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외제성인데 이런 긍정적인 외제성을 얼마나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애터미 회사는 그런 긍정적인 외제성이 타 회사에 비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저희도 기업이거든요. 애터미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그 기업에 맞게 우리 자체도 이거를 계속 적용을 시키면 돼요. 회사 이야기고 회사 박한길 회장님의 애터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초비과 시대는 그 애터미에 가담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나 자신이 결국 기업이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목적을 해 나갈 때 있어서 나는 정말 정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외제성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풍겨지는가 그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애터미의 존재 목적은 책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저희 애터미의 존재 목적은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 발표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은데, 애터미의 존재 목적은 정확하게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들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백조로 성장시키는 연못을 제공한다. 또 이렇게 보면은 성공과 자유에 대한 체험을 위해 더 높은 곳에 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애터미 생태계의 동행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삶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애터미의 존재 목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터미는 평범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유전자 복권 없이 가진 거 없이 서민들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못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집합소 그런 장소예요. 그게 이제 애터미의 궁극적인 목표죠. 목적이죠. 어떻게 그 네트워크의 방법으로 유통을 하는 그 모습으로 저희의 애터미의 결국 목적은 그건데 저는 거기에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목적은 또 하나가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제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도 살짝은 드릴게요.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지금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장님은 처음에 존재 목적이 돈을 벌게 우리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전도의 목적.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복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애텀이라는 회사가 존재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이게 존재 우위거든요. 그거를 해낸 회사고 그 이유는 애터미의 뚜렷한 존재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복음, 영혼을 전도하는 그 두 가지가 박광규 회장님의 존재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또 어려웠을 건데도 그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어떤 싱크홀에 빠지지 않은 코로나 기간에도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나 자신은 저도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인생 시나리오예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존재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애터미라는 사업이 쉬운 것 같지만 또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에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과 목표, 이 왜 애터미를, why 애터미를 하는가에 대한 이 존재 목적, 이거를 명확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진화를 시켜가는 과정이 공진하고 이렇게 공진화가 됐을 때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SG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서 애터미는 사실은 ESG를 처음 이 ESG 경영을 강조하지 않았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실천을 했죠. ESG는 이제 기업이 자기 기업만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 생활하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과 환경과 또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더 이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다 ESG 경영으로 돌아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회사도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세계가 다 지구촌화돼 있기 때문에 내 회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은 이제 필수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회사들은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애터미는 초창기부터 이 ESG 경영을 했고 블루마린 캠페인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이렇게 택배 박스에 비닐에서 종이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생태계 보호와 함께 모든 생태계를 우리가 같이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지금 애터미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경영을 미리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리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애터미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벽화 시대에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공진화 의도가 반영돼서 이 기업의 목적, 계속 애터미의 목적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목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애터미가 잘 지금 진행이 됐죠. 2009년도에 저희가 네트워크로 지금 설립이 돼가지고 거의 1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G 지금은 이게 계속 잘 되고 있는 시점인데 ING인데 지금까지는 단순 복제를 회사에서도 강조했고 회사의 모든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시스템을 회사에서 줬기 때문에 그냥 와봐 써봐 그냥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한 단순 복제를 원했다면 앞으로는 이 공진화 의도가 돼서 더 커지는 더 공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조직적인 그런 직조 복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조 복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 복제는 그냥 내가 이렇게 따라서 하는 따라댕이에요. 그런데 직조 복제는 이 단순 복제를 넘어서서 회사의 그 시스템이라든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조하면은 배를 짜는 그 배틀이잖아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날줄과 시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날줄을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제품 런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여기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시줄, 내가 그 시줄을 어떻게 끼워 넣느냐. 그러니까 나의 역량이 이제는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복제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어떤 의도적인 내 노력이나 아니면 역량을 키우는 그 시줄이 결합이 돼야 그 날줄과 시줄이 결합돼서 이렇게 계속 그
어떤 조직도를 꾸려 나가는 거죠. 거기에 이게 탄탄하게 내 자기 역량을 더 강화시키면은 거기에 이게 탄탄하게 구멍이 생기지 않으면서 내 그물이 탄탄해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회장님께서도 이제 옛날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역량을 그 회사의 시스템에 내 역량을 얼마나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끼워 넣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자가 되시는 거고, 성공자님들이 스피치를 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이 시스템에 내 이야기를 끼워 넣느냐. 그게 성공자시잖아요. 그래서 내 역량을 의도적으로 이제는 키우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 복대에서 직조 복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뭐 여기는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역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개발시키고 또 저희가 뭐 3분 스피치도 연습하고 뭐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자기 조직적 그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 역량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조직은 더 탄탄하고 크게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그 안에 나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기업이고 저희도 여기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못을 제공했기 때문에 성공자로서의 모습을 꿈꾸고 처음에 그 목적이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애터미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ESG 경영을 처음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초뷰카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애터미가 진행해왔고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 변하지 않은 그 회장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한 애터미를 줬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도 또 같은 업계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지금 애터미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윤정구 박사님께서 타 회사의 큰 굴지의 그런 기업에 가가지고도 이 애터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재 자체도 하버드대에 이제 어떤 이 마케팅의 교과서로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책에서 지금 애터미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심오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터미 이제 공의의 기업 한번 공의의 기업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초뷰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공의 기업인데요. 이 공자가 함께 공자를 썼다가 이거는 공정할 공자예요. 공정할 공자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공의라는 것은 기업의 존재 목적을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구성원도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 그러니까 이 애터미의 존재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통해서 그 유통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성공자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구성원, 저희들도 내부 구성원이죠. 회사 직원들, 또 사업자들, 또 그리고 뭐 협력업체 이런 분들이 이 목적, 애터미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외부 구성원, 예를 들면 소비자님들이죠. 그분들도 이 애터미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절대 품질을 절대 가격으로 판다는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하면은 지금 뭐 브랜드 이미지가 애터미 좋고 싸잖아.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트워크인지 알면서도 네트워크면 어때?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애터미에서 좋고 싸게 팔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고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저도 왕 소비자인데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심리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이제 유통이라는 게 그건 사실 거짓말이었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싸게 파냐는 거죠. 좋은 건 비쌌고 싼 거는
약간 좀 비지떡처럼 안 좋았단 말이에요. 저도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을 빼고는 여전히 아직도 뭐 누군가가 어떤 거를 제시했을 때 그게 얼만데? 그랬을 때 너무 가격이 싸면은 혹시 저거 허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유통의 원리였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진짜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게 처음 시작해서부터 계속 처음에는 그 입소문으로만 광고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멤버십도 없었고, 그래서 아주 생필품인 두 가지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게 점점 소문이 나고, 진짜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도 계속 써보고, 써본 제품을 가지고 알리고, 이 구정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커졌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 외부 구성원도 이거를 알아버린,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저희 애터미 사업자들, 뭐, 회원들은 1,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안에서 정말 돈을 벌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애터미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참여해서 다들 성공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평평한 운동장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공익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천명한 존재 이유인 목적을 기업 내부 구성원과 외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기업. 맞잖아요? 저희 애터미는 모두가 지금 공유되고 있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실현해서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재 우위라고 하는데, 그 기업이 애터미인데, 그거를 애터미는 감히 입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기업이 되려면요, 공익기업의 관심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기업에는 긍휼과 코즈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긍휼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저도 가끔 이렇게 아침에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컴패션이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 때 나도 그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전이 되는 정말 그런 마음들을 긍휼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엄청난 긍휼감을 갖고 있었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애터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긍휼감이 없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긍휼감이 기업은, 공익기업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에도 이 긍휼감 때문에 정말 서민들이 좋은 제품을 쓰게 하고 그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그 긍휼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감은 기업이 이제 고유의 존재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이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애터미도 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내부 고객, 외부 고객에게 이 긍휼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감을, 코드라는 거, 이 코드는 긍휼감을 해결해주는 어떤 치유예요. 그런데 이 코드가 단순하게 살짝 반창고 붙이는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천적인 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가 그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해모임이라든가 앱솔루트 화장품을, 앱솔루트가 그렇게 트리플러스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9만 8천 원. 사실은 백화점에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야 될 만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저희가 그렇게 정말 저렴하게, 더 쌀 수는 없을 만큼 절대 가격으로 파는 것들이 코즈예요. 그거를 회장님께서는 300짜리를 예를 들면 150만 원에만 팔아도, 그래, 나 코즈 좀 반창고 붙이는 수준으로 해결을 해줬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150도 사실은 비싸요. 우리 평범한 서민들한테는. 그래서 그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저희 평범한 사람들한테 해소를 해준 거죠. 그게 바로 코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렵고 아주 비싼 제품을 쓸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 제품을 씀으로써 예뻐질 수 있고 피부가 개선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건강식품 해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른 타회사에서 뭐 종근당 같은 데서 77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그런 제품을 애터미에서는 76,500원에 처음에 그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원천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아픈데 내가 좋은 걸 먹고 싶을 때 비싸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건강까지 잃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 공유감을 가지고 해결을 해준 코즈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는 이 긍휼과 코즈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퍼포스, 그러니까 회장님의 목적, 존재 목적, 그리고 이 회사의 애터미의 존재 목적이 명확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을 잘 살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감을 가지고 그 긍휼감을 해결해주는 코드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기업이 이제 공익기업이라고 하는데, 애터미도 그랬다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공익기업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애터미를 말하기 전에 공익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기업들이에요. IBM이라든가 아마존, 또 구글, 이런 기업들인데, 뭐 IBM 같은 거, 아마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사이트들 온라인에 유통을 혁명시킨 거 맞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익 기업으로서 저희한테 평범한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 민주화를 만들어 준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인데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온라인 직구로 저희들이 모두 이용해서 1년에 거의 500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애터미를 1000조를 외치시잖아요. 옛날에는 100조를 외치셨는데 1000조를 외치셔서 처음에는 아우 너무 이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마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느낀 게 뭐였냐면, 아마존이 500조 정도 하고 있는데 드디어 흑자가 아닌 적자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많은 정말 세계에 저희 80억 인구가, 80억 됐다고 하더라고요. 80억 인구가 정말 편리하게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서 회에 있는 제품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아마존을 이용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 같았지만, 아마존보다 더 우위에 있는 더 괜찮은 어떤 더 편리하고 좋은 그런 기업들이 나와버리면, 플랫폼이 나오면 아마존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상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편리함은 제공받았지만 더 이상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근데 그중에 이 아마존에 아마 적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터미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사실 애터미의 이 사이트가 아마존처럼 거의 똑같죠. 그런데 수당을 주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으로 저희가 이제 수당을 받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소비자인데, 아마존은 모래알처럼 소비자들이 흩어지지만 애터미는 충성 고객자들이 돼요. 왜? 제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내가 몇 번 써보니까 그게 맞아. 그런데 여기에는 나한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회원 코드까지를 주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수당이 현금으로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충성 고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고객과 충성 고객과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애터미가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00조가 애터미에서 꿈꾼다고 하는 게 어쩌면 맞겠구나.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리가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있고요. 아마존은 앞으로 더 어떤 뭔가를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한, 소비자한테, 저희처럼 고객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을 했고,
그 평평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우리가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제공해 준 게 공익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공익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코즈 목적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긍휼 코즈 목적 관점으로 애터미나 또는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들 한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팀마다 또는 센터에서 한번 이걸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사업 활동과 리더십은 어떤가?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CEO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내 사업 활동에서 나는 지금 내 파트너와 또는 소비자들과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긍휼감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워하는, 특히 소비자님들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왜 긍휼과 코드로 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그게 만약에 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의 리더십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지금까지 그냥 해온 애터미지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애터미인답다, 프라이드를 느끼고 정말 애터미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보여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사실 편견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애터미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멋진 회사에서, 사실 그 이용균 단장님께서 늘 말했듯이 이 어깨가 뿜뿜 애뽕 하는 그런 좀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애터미에 대한 프라이드를 잘 못 가지시더라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또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멋지고 너무나 놀라운 애터미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깨에 애뽕 들어가시고 그렇게 자신 있게 애터미를 전달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답다. 애터미스럽네. 이런 말들을 제품이나 박한길 회장님이나 회사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자체인 CEO인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내 조직이 더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럼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공익기업의 경영 전략은 이렇게 목적 경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긍휼함. 회사마다 그 기업마다 정말 긍휼함이 있는가? 그 네트워크 회사들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유가 이 긍휼함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 존재 목적 자체가 사기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든 많은 사람들의 그 가입비나 유지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번 다음에 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아마 그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도 못 가서 10년도 못 가서 망해버린 회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에는 CEO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이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요즘 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애터미 전에 통신에 그렇게 사기성 통신 네트워크에 가담했다가 지금 엄청 뭐 소송도 걸고 법원에 뭐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에도 어제 나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뭐 40억을 투자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자살을 3분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애터미가 건전하고 정당하고 착한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네트워크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전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순간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진짜 올바른 네트워크가 무엇인가, 회사의 선별 기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어떤 그런 것에 내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외제성하고도 좀 영향이 미치는데요. 이런 외제성이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저도 처음에 석세스 세미나에 갔을 때 처음 갔는데 그 딱 외제성 그 느낌이 이 회사는 진짜 괜찮은 그러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네. 진짜인 게 느껴지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더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회장님이 정말 서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정말 목적인가? 이거 맞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그 슬로건을 목에 칼을 꽂고 지금 지켜내고 있잖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애터미 회사도 망합니다. 왜? 지금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으면 클레임이 엄청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은 본인의 처음에 그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착해서라기보다는 영리하셔서 본인이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미 애터미 회사에 박한길 회장님에 대한 그 신뢰다방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시건하지 않은 그분의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다 지켜졌거든요. 1조를 부르짖을 때 10년 만에 1조가 됐고 그 다음에 100조를 부르짖었거든요. 뭐 1년, 2년 만에 2조가 돼버렸고 지금은 1000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긍휼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협업 운동장이 만들어져요. 저희 지금 그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고 그러니까 어떤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일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운동장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가 있을 때는 협업이 생겨요. 협자가 이렇게 합친다라는 우리가 협력업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협업이 이루어지려면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12월 하반기에 많은 또 이렇게 팀들에서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을 건데요. 스폰서와 파트너 그 라인과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진정성이라든가 리더의 긍휼함이 있을 때 협업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 정말 신뢰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같이 해내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익 운동장이 만들어지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신뢰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이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이라면 믿고 쓰는 애터미 뭐 믿고 먹는 애터미, CCM 인증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하기 좋은 회사, 그다음에 존경받는 CEO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회사 안에서 나는 항상 우리가 여기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게 나를 대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조직 안에서 존경받는 스폰서 또 내가 이렇게 받는 파트너인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공진화가 지속이 되는 거죠. 더 좋은 쪽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 공진화 같이 실현이 됐을 때 비로소 사회가 사랑하는 경외기업이 됩니다. 애터미는 이미 경외기업이 되었죠. 모두가 사랑해요. 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저희 사업자님들도 애터미가 만약에 혹시라도 애터미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해모인 100박스, 애터미 앱솔루트 100박스 무조건 사놓는다고. 그만큼 애터미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큰 거죠.
근데 저희 사업자는 당연한 거지만 일반 소비자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업자는 겨우 뭐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95%가 다 소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소비자들은 그 회사 기업을 경외하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파고 시건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속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엄청난 팬덤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스 팬들, 그 아미, BTS도 아미라는 팬덤이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애터미 애터미 하고 정말 막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런 소비자 집단, 소비자 군단이 생긴 거죠. 이미 그렇게 생겼잖아요. 1600만 명이 생겼고 해외로 계속 저희가 지사가 더 오픈되면서 더 많은 팬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런 팬덤들이 생기면은요, 누가 의무적으로 이 팬덤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런 철옹성 같은 거대한 이 현상이 이제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바잉 파워의 힘이 이제 이미 애터미는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몰입. 그러니까 이 기업, 애터미가 지금까지는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면 앞으로는 이제 애터미가 주목받고 애터미가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일조하는 기업이 될 거예요. 이성현 박사님께서 처음에 애터미의 인문학 강의를 하신 이유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 거라고 하잖아요.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근데 그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이제 앞으로는 더 경제 팬데믹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거의 지금 막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특히 20대, 30대 굉장한 스펙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서면서부터 저희에게 이제 일자리를 뭐 AI가 또 뺏어가기도 하고 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산업화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퇴직자들이 많이 몰리고 일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은 없고 그래서 지금 심각한 어떤 난이 생긴 거죠. 난이. 근데 그거를 애터미가 어쩌면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몇 년 전에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일이 지금 현실로 된 거예요. 지금 세미나장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 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초비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저도 20대 딸아이가 있는데요. 20대, 30대 친구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하면서 애터미가 100년 가겠다. 그리고 애터미에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젊은 영 리더들이 생각이 엄청 났어요.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20대 친구가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제가 이 애터미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책무가 무엇인지 굉장히 무겁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 애터미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 리더로서의 발표를 하시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희 이제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들은 그 거시적인 현상을 못 보고 그냥 나만 어떻게 잘 살고 그냥 내 어떤 그런 것들 고정관념에서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 또 40대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깨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애터미의 방향을 회사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내가 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그 시간들 속에서 또 그분들을 보면서 애터미는 젊은 친구들이 끌어가겠다. 그리고 정말 이 회사가 그렇게 되겠다라는 안심과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또 중산층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중산층이 애터미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잖아요. 1%가 99%를 지금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저희가 자본이라는 게 앞으로는
어제도 며칠 전에도 제가 영상을 봤지만 이제 집값이라 이런 것들이 물가가 완전히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물가가 되고 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대출 그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 같은 거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값이 최소 30% 40%는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그 은행에서도 돈을 대출도 안 해줄 뿐더러 그렇게 받았을 때 거기에 헉헉거리는 집은 샀지만 대출 이자를 못 내가지고 또 파산하는 하우스 푸어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요즘에 막 은행에서 고금리로 막 준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막 그 1금융들 말고 3금융들 이런 데서 7% 8% 준다고 하는 데는 절대로 거기다 돈을 맡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그렇게 지금 뭐 유동 어떤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몇 달 뒤에 이 뭐 협동조합이 부도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애터미가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 팬데믹 속에서 저희한테 중산층을 다시 나오게 하고, 중산층이 많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가 안정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저희가 수당을 받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쩌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그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중에 유일하게 애터미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익기업을 지금은 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BRT라는 2019년 이런 기업들은 본인들한테 이렇게 배당 받아야 되는 그 주주들이 자기들이 갖지 않고 그것들을 소비자들한테 환원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의 부자들이지만 99%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가 돌아가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1%의 부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비자도 행동주의 소비자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지금 다, 이 소비자의 관점, 그 MZ 세대들은 더 이게 강하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블랙독의 ESG 투자 선언,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자신이 갖지 않고 소비자나 그 다른 분들에게 분산을 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보도록 해주는, 그렇게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들의 표본이 되는 지금 이 회사들이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공익기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마이클 샌델 책을 이미 옛날에 이상현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특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면은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하고 노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특히 M세대들, 옛날에 X세대, 뭐 M세대들인데 지금 이제 Z세대들이 더 이거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C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더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정의와 정당성은 사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의와 공정성은 눈에 보이는 빙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정의와 공정성을 바치고 있는 이 부력, 이 힘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정의나 공정성은 그게 정당한 것 같고 공정성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정의성은 무너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가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이 신뢰 관계가,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이 신뢰 계좌에 신뢰 잔고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인출해서
정의와 공정성을 말할 수 있고 다시 그걸 저축해서 서로 이렇게 오가는 이 신뢰 계좌에 신뢰가 두둑하게 쌓여 있을 때 공의가 뒷받침되는 정의와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터미에는 이 신뢰 계좌가 엄청나게 쌓여 있죠. 박한계 회장님의 시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해서 회사가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내는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뢰 계좌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쌓아놨어요. 그래서 애터미에 거대한 팬덤이 생겼고 정말 경의 기업이 됐고, 애터미 하면 믿을 수 있는 애터미니까 저희 모두 그렇잖아요. 애터미에서 뭐 하는 제품이 런칭이 됐다고 하면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죠. 그냥 애터미니까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신뢰 계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또 우리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이 조직 안에서 이 공의가 뒷받침되는 지금 정의와 공정성을 논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 책무가 이행이 될 때, 아까 말한 긍휼감을 가지고 공의 책무 이행을 했을 때만 신뢰 잔고가 축적이 되고, 거기에 이제 비로소 정의와 공정성이 실현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채워보는 거예요. 공익책무, 신뢰장고, 정의, 공정성을 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말들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자로서 나의 책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신가요? 이 말이 저도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애터미 사업자로서 내 책무는 뭐지?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냥 제품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어떻게든 내 PV 한번 올려보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만났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진짜 사업자로서 저 소비자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진짜 얼굴이라도 이렇게 광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앱솔루트를 권유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나 좀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특히 또 파트너와 스폰서 관계에서도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파트너를 이용을 한 건지, 정말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맨날 여기서 이론상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서 긍휼감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 만약에 그런 긍휼감이 있었더라면 나의 책무가 좀 더 달라졌을 건데, 내가 지금까지 좀 더 성장이 안 되고 정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했을 때, 내가 애터미 사업자로서 나의 이익을 좀 더 구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공익 기업으로서 나도 공익 기업자가 되려면 이 긍휼감과 그리고 정말 이 진정성, 그걸 가지고 나가야 할 때, 나아가야만이 진짜 내 조직이 성장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님들, 뭐 크라운 마스터님들 보고 성공자님들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책무를 이행하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존경의 박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애터미는 공익기업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이렇게 정말 뭐랄까, 이렇게,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새롭게 다시 쓴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정선상략을 하셨던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공익기업이 이제 실험되고 있는데요. 뭐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작년에 컴패션에 엄청나게 기부하셨잖아요. 개인 기부금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컴패션에 본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미국 컴패션이 뒤집어졌대요. 어떻게
개인 기부금으로는 최초로 제일 많이 내신 분이 지금 박한길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지 하고 애터미에 주목을 하고 있고,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을 컴패션 회사에서 초대를 하셔서 또 강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두 가지의 존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영혼을 구하는 일,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안내하는데, 그 안에 답은 정선상략이에요. 정직과 선함은 최상의 전략이다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애터미의 사운이라든가 또 애터미의 뭐 철학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지켜내셨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공의에 가까운 애터미, 공익기업 애터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애터미 회사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제가 성경 통독을 본사 직원분들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화요일 날 온라인 본사 예배를 늘 아침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 파악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회사에서 그 본사 직원들이나 또 저희 사업자들은 똑같이 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이라는 그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성을 제가 이제 좀 공유가 되니까 저도 그럼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정체성이 딱 잡히더라고요. 저도 두 가지의 저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애터미 사업자와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좀 불편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네트워크인 애터미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 애터미 안에서는 마음껏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데, 저의 정체성은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잘 안 들렸던 그 두 가지가 저는 다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터사역이라는 거에 대한 자리를 좀 정립을 했고, 내가 나중에 뭐 돈을 벌어서 어디를 뭐 선교하네, 후원하네, 그 나중 사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애터미와 한 손은 애터미, 한 손은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딱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애터미 사업이 그냥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자연스럽게, 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적인 어떤 잘 사는 삶을, 또 죽어서의 잘 사는 삶을 영육간에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가 거절을 하든 상대가 뭔가 이렇게 원치 않든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 풀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강조를 해야겠다. 저도 회장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일조를 해야겠다. 일터 사역자로서 좀 더 지금 사역에 더 충실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공익기업으로 가는 정선상략의 그 답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뢰 계좌에 가득 쌓여져 있기 때문에 공익책무를 회사가 이행을 했잖아요. 정선상략이라는 공익책무를 이행함으로써 정의나 공정성의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애터미는 특히 행복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러시잖아요. 회사를 위해 싸우지 말고 소비자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애터미와 싸워라. 고객의 성공이 애터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해결이 거의 저희가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본사에 가도 또 행복센터에 전화를 해봐도 제가 그 전에 애터미 전 직장에서는 그런 본사 직원과 개인 사업자들이 좀 분리가 됐었어요. 뭔가 조금 저희가 불편하고 이렇게 좀 혜택을 덜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애터미 회사는 본사를 가더라도 본사 직원의 식당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모든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구성원, 뭐 내부 구성원을 똑같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공의의 그런 부력이 받쳐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의나 공정성에 사업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더 애경 기업으로 생각하고 더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축적이 되었을 때 경영진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초뷰가 시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불확실한성, 또 복잡성, 이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뷰가 시대에는 이 현실적인 이 세상, 사실 이 현실만 바라보면은 너무나 암담하죠. 지금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을 기점으로 더 이제 경제 팬데믹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장수하는 시대에 돈은 없는데 오래 살아야 되고,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없고 계속 노인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고, 젊은 친구들은 일을 해도 이제 뭐 유럽처럼 40%막 세금을 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했는데, 저희가 가상이라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그 세상을 가지고 와서, 미래 사회를 가지고 와서, 회장님도 늘 외치듯이 꿈꾸는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메타 플랫폼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이렇게 저 너머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그런 시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메타 플랫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과 또 네트워크의 특징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런 메타 플랫폼은 일단은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막 뭔가에 몰리고 막 터져. 그런데 이 미래 사회는 죄악 없는 사회성을 우리한테 제공을 시키고, 그리고 현실과 다른 굉장히 흥미진진함이 있죠. 이 안에는. 그리고 나서 이 플랫폼을 가진 모든 사람이 참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애터미도 지금 발빠르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걸 많이 지금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 플랫폼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상상 체험과 미래가 현실과 현재가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옛날에는 이런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매일의 이야기고 그냥 아주 현실 없는 뭔가 이렇게 만화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와 가상의 그것들을 가져와서 접목시키는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모두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의 그 메타버스 모빌리티 컨셉 비전을 이미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직접 내가 현실에 타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타고 내리고, 또 뭐 하늘에도 이렇게 자동차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이제 현재의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는 현실로 그렇게 저희한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있죠. 옛날에 뭐 23년 아니고 한 30년, 50년 이런 시대의 영화들을 막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미 저희가 자동차도 석유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이렇게 화면을 쫙 앞에서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미 개발이 다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제 AI 로봇가 함께 우리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가 될 겁니다. 이런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시대에 우리가 급변하게 옛날에는 뭔가가 하나 변하려면 10년 정도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한 달 만에 하루 만에도 엄청난 정보와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내 시대는 이게 안 될 거야 하는데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시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나는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잘 접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차원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과 3차원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합쳐서 가상현실과 현실 세상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을 메타 플랫폼 세상이라고 하고 이미 애터미가 그렇게 연결과 통합을 해서 디지털 운동장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죠. 저희가 이제 사이트가 곧 바뀌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옷 같은 거 살 때도 직접 이렇게 가서 입어보지 않아도 거기서 딱 맞춰서 이렇게 어떤 옷이 어울리는가, 또 가구를 살 때 가구가 어디에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실과 가상을 합쳐놓은 그런 메타 플랫폼이 이미 저희가 이제 접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타 플랫폼 세상과 분산 신뢰, 거래의 민주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은 기존의 이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중앙 서버로 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 신뢰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신뢰예요. 신뢰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 중앙 서버가 필요 없이 서로가 이렇게 짓고 서로 이렇게 저희가 서로 유통하듯이 거래 정보를 서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시점은 이 블록체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 플랫폼 세상하고 애터미하고 저희가 좀 어떤 연관성, 어떤 비슷한 점이 있냐면 바로 이거죠. 직접 거래나 그걸로 인한 거래 민주화, 그러니까 유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터미는 이미 그 신뢰가 이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파는 거라면 그죠? 그리고 이제 아자몰 같은 상품도 일반 상품을 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아자몰에 있는 게 더 비싸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검증해 나가면서 애터미가 신뢰 자본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 애터미 사이트는 이미 신뢰가 이제 100%, 200% 쌓여져 있는데, 아자몰은 일반 상품을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또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200% 되는 아자몰 신뢰도 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거래와 거래 민주화가 되는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게 신뢰고 이 메타 플랫폼 세상에서도 필요한 게 바로 이 신뢰예요.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가상 세계에서 뭔가 선택하고 뭔가 그걸 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다. 다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urpose 이렇게 해서 아까 목적 이끌게 이걸 가지고, 자기 조직화 능력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정말 역량을 키워내는 거예요. 자기 조직화를 어떻게 이제 해내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이 메타 플랫폼 세상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데, 계속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게,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말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가다가 신골에 빠질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애터미를 떠난 이유는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Y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유 돈이면 다야. 아유 나는 저렇게 안 살아도 그냥 내 삶에 만족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강력한 인생 시나리오, 목적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게 있으시면은 계속 자기 조직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단순 복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회사도 계속 직조 복제를 요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여기서는 리더잖아요. 나는 맨날 뭐 파트너로 있을 거 아니고 나는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스폰서인 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조직이 잘할 수 있는 이 자기 조직화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탄탄한 어떤 그런 큰 조직망을 키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성공자의 삶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그러면 초유가 시대에 메타 플랫폼 세상에서 애터미의 지속 가능성은 어떠냐? 아까도 말했고 ing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미 애터미는 처음부터 그 답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한 지금 강의죠. 맞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어떤 기업보다도 지금 가장 강력하다. 그 이유는 애터미의 창업 이념이라든가 뭐 생존 속도 균형 그거에 맞춰서 갔고 특히나 이 공의 목적에 대한 박한길 회장님의 초심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아까 계속 강조하는 자기 조직화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모든 사람들이 내 파트너님들, 스폰서님과 함께 평평한 민주화, 잘 살고 더 좋은 세상으로 함께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기 조직화를 훈련하고 그렇게 고민한다면 그걸 가지고 공진화시키면서 새로운 질서로 애터미는 100년을 가는 지속 가능성의 공익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일부의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영상만 그 PPT만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때요? 일단 들어보시니까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거의 1시간 넘게 좀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애터미가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갔는지 단원마다 구체적으로 애터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마 애터미 이야기가 들어가는 2부에서는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듣고 나서 애터미는 100년을 가는 공진화를 하고 있는 공익 기업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신 우리가 완성형이 아니라 지속형, ing 그렇게 우리 모두가 회사만 그거를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각의 기업들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이 아마존도 이겨버리는 선도를 할 수 있는 공익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공익기업에 우리가 모두가 같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느끼시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소비자님들 또 많은 분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